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7-3강으로 병일간과 정일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공 심화과정 앞부분에서 천간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간의 이름으로 또 그 특징을 알아보는 것은 그만큼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천간과 지지의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딱 봤을 때 그 사주의 천간과 지지, 특히 일간의 천간과 지지의 구성을, 그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주를 분석하는데 대단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심화 과정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천간과 지지 갖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천간, 12지지, 이 22글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화기운이 되겠죠? 병일간과 정일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 중에서 특히 일간이라는 것은 사주 분석의 기준이고 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일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병일간의 특징을 봤을 때요. 이 병일간이라는 것은 양의 발산이 가장 활발한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행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있을 때 목화라는 것, 이 목화토금수 오행도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목기운과 화기운은 발산에 해당이 되고 양에 해당이 되고 금기운과 수기운은 음에 해당이 되면서 이 수용의 성질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요, 어차피 그 수기운의 그 도움을 받잖아요. 수생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하게 이 양의 발산에 그 가장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병화라고 할 수 있죠. 이 화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일간의 특징을 보면은요, 양의 발산이 가장 활발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화 일간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활발하고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지지에 어떤 것을 깔고 있느냐,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일간이다. 그러면 양의 발산이 가장 활발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 양의 발산의 그 기운을 보면은 활동적, 적극적, 능동적, 진취적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병화라는 것,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얼굴의 구성에서 봤을 때에는 혀를 나타냅니다. 혀라는 것은 이제 말하는 요소를 말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병일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말을 하는 쪽에 있어서 좀 말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좀 말을 많이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지랖이 넓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여러 가지 뭐 참견하고 그리고 많이 거들고 그러면서 좀 인간관계도 넓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혀가 발달했기 때문에 병화라는 것은 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이 당연히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는 좀 사람들과 좀 적극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오지랖도 넓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이 이제 또 여기저기 참견하고 또 말이 많다 보면은 약간은 좀 주책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좀 주책스럽다고 하더라도 좀 미운 사람이 있고 안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 병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안 미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 병화라는 것은요, 고서에 보면 뭐 삼명통해라든가 이런 고서에 보면 그 태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라는 것은 그 한자의 모양도 그렇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태양이 떴다는 것은 그만큼 환하다는 거잖아요. 낮에 그 태양이 뜨는 거니까 환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보인다는 얘기니까 솔직한 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다는 얘기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니까 이 병일간인 사람들한테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비밀 담보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솔직하니까 그만큼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만나면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병일간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하겠죠. 자기는 상당히 솔직한 사람인데 상대방은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일간이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이 화라는 것은요, 이렇게 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이렇게 불이 타가지고 불꽃이 올라왔다가 또 금방 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 변화가 좀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는 좀 나쁘게 말하면은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변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좀 맞추기가 힘들죠. 그 사람을 좀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병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나쁜 쪽으로 변했을 때는, 나타냈을 때에는요. 그리고 병화라고 해갖고 무조건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사주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병화 일간인데 이 주변에 뭐 개수, 해수, 자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부 수기운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분은 병화가 물에 꺼지는 거예요. 물에 꺼지니까 당연히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것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일간이 대체적으로 잘생긴 얼굴이 많아요. 빨간색을 나타내잖아요. 이 화기운이라는 게 빨간색을 나타내는데 약간 좀 불그스름하면서 병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미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혀가 발달했으니까 당연히 말도 잘하고 시원시원하겠죠. 그리고 여기 뒤끝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 목화토금수를 이제 음양으로 나눴을 때 이 목화는 발산의 영역이고 금수는 수용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화가 나타내는 이 발산의 영역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면서 뒤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수가 나타내는 이 수용의 영역은 간조적이고 사색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러면서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일간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냥 강력하게 막 뒤집어 엎더라도 일단은 뒤끝은 없다. 그 점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일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병화라는 것은 달을 나타낸다, 태양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정일간은 별을 나타냅니다. 삼명통해에는 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별이라는 것은요, 밤하늘의 밤에 반짝반짝이는 그 별을 나타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영성이 발달하고, 종교적인 영성, 뭐 이런 영적인 감정, 성향, 이런 것이 발달하고,
그리고 또 육감이 발달한 그런 사람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예민하고요. 종교라든가 명리학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사주 상담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 사주가 이런 쪽에 맞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 정화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도 그 사후세계는 관여를 하지 않지만 어차피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성향이 좀 있다고 봐야죠.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도. 그래서 정화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명리학이나 뭐 이런 쪽에 종사를 하면, 종교나 이런 쪽에 종사를 하면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라는 것은요, 이 병화와 비교를 할 때 병화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병화는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병화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형광등은 빛은 환하게 비치는데 만져보면 그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화라는 것은요, 자기를 녹여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기를 녹여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밤하늘의 별빛, 달빛, 호롱불, 촛불, 뭐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정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다정해요. 다정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괜찮고요. 상담하는 쪽으로 괜찮다는 얘기는 이 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면에서는 정화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정다감하고 희생, 봉사,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로 나타냈을 때에는 제가 족제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라는 것은요, 족제비라는 이 동물이 가죽이 밍크 가죽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화려하고 자기를 잘 꾸미고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화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적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고 맛을 좀 따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에서 봤을 때 이 정화일간은 좀 여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화일간은 여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정화일간을 갖고 있어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강한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사귈 때 있잖아요. 사람을 사귈 때는 정화일간일 경우에는 사람을 사귀기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역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신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청룡, 주작, 기린, 백호, 현무 뭐 이런 동물들이 이런 상상의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화기운에 해당이 되는 것은 주작입니다. 주작.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주작이라는 건 새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새라는 것이 이제 새 울음소리로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주작을 나타내는 이 정화일간이 말이 많거나 아니면 말을 잘하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거나 말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병화든지 정화든지 화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쪽으로는 좀 발달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의 일주를 나타낸 거예요. 정의 일주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럼 정의 일주를 봤을 때요. 정의라는 것은 이제 수국화로 지지는 이제 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정화인데 이 정의 일주를 딱 봤을 때 이게 구성 자체는 좋잖아요. 같은 음권으로 돼 있어 갖고 구성이 좋은데 해수는 물을 나타내요. 바다를 나타내고 정화는 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나타내니까 이게 이제 은하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해일주는 바다 위의 은하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성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 정화라고 해서 전부 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수국화로 나 자신을 나타내는 이 정화를 제어하고 있잖아요. 이 수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어하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 정해일주 같은 경우 다른 정일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말을 잘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정화일간이 전부 다 수기운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정화하고 옆에 임수가 있는데 또 밑에 지지에도 해수와 자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정화일주래도 주위에 수기운이 이렇게 쫙 깔려 있으니까 수국화로 그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울증 그리고 자살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있으면 이 귀신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귀신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귀신을 음과 양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일단은 음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음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신체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체를 양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이 혼을 음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존재니까 이것을 이제 음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귀신 입장에서는요. 그 음과 양을 맞춰야 되니까 양을 불러내야 되겠죠. 그렇죠? 양의 존재에 해당되는 것을 불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요. 오행의 구성으로 봤을 때 가장 양적인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화기운이라고 했어요. 병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목기운과 화기운이 있으면 이 목화 중에서도 특히 화기운이 양의 발산의 성질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귀신 입장에서 자기가 음적인 존재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적인 존재를 불러내갖고 음양을 맞춰야겠죠. 그러면 이 양적인 존재 중에서 가장 양적인 성향이 강한 게 화기운이란 말이에요. 화기운인데 귀신이 불러서 이렇게 나올 만큼 그러니까 귀신이 딱 들어가서 자기가 제어할 정도의 그런 성향이라면 일단은 또 영성이 좀 발달한 그런 존재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병화보다는 정화가 맞겠죠. 병화와 정화가 있을 때 병화일간과 정화일간이 있을 때 귀신 입장에서는 병화일간보다는 정화일간이 불러내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상당히 발달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를 봤을 때요. 사주를 이게 지금 임자월주 정해일주예요. 그러면 이 정화가 있는데 옆에다 수기운이 있어가지고 수기운으로 다 극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사람의 그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접신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딱 들어가서 이 사람을 딱 데려오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우울증이나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이제 뭐 신을 받았다 뭐 이러잖아요. 그 막 무당들이 와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걸 갖다가 막 무당들이 와서 막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 접신의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화 입장에서 이렇게 수기운이 많아서 이 극을 당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접신의 기운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이 이제 병원에 가면은 뭐 우울증이라느니 공황장애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당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무당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 정사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정화가 주변이 전부 화기운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비경겁제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내는 그 비경겁제가 워낙 강하니까 뭘 하든 마음에 잘 안 드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 잘 안 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 학교를 다니다가도 금방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직업을 갖더라도 자기가 웬만해서는 마음에 잘 안 드니까 그 직업을 이렇게 전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병일관과 정일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일간만 끝나면은 이제 청간과 지지를 따로 이렇게 공부할 시간은 나중에 일주 공부할 때 60개의 일주를 하나씩 공부할 때 그때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 자꾸 익히셔야 돼요. 익히셔갖고 이 일간을 딱 봤을 때, 청간 지지를 딱 봤을 때, 아, 청간은 어떤 성질이고 지지는 어떤 성질이구나, 이런 것이 감이 딱 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를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즘에 이제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사주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그, 계속 상담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에 쫓기고 그러면서 이 상담을 갖다가 지난주에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2주 만에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상담만은 강의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지금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계속 강좌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 멋진 강좌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